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프린트 할 것도 없어요. 프린트는 왜 내줬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시작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금방 끝나야죠. 오늘 미분하는 방법만 공부하고 이 시간 끝납니다. 알겠죠? 드디어 미분을 하는구나. 야, 우리 어영병에도 방정식, 부등식하고 또 지금 함수칸 했잖아요. 미분 이게 사실 만만치 않다. 그 적분은 진짜 재밌어요. 사실 재밌다는 건 좀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면 역시 재미없을 거고 조금이라도 그간에 고생을 했었으면 적분 문제를 풀면서 참 이게 이런 거구나. 지금까지 너무 노가다를 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첫 시간 놓치면 안 된다. 자, 미분하는 방법을 먼저 공부하겠어요. 이것저것 다 집어치우고요. 우선 미분의 구성을 볼까요? 미분 구성이 어떻게 돼요? 미분의 구성은 맨 처음에 변화율과 도함수라는 게 있어요. 몰라도 하기 싫죠. 하도 해가지고. 대입해서 변화율과 도함수. 이 변화율에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있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순간 변화율을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도 얘기해요. 실제 갖는 의미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특별히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과 도함수에 대해서 명확히 구별해야 되고 얘들 공통점도 알고 있어야 돼요. 공통점은 다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 변화율과 도함수 문제가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접선에 대해서 공부하고 접선을 약간 응용해서 법선은 정의는 안 돼 있어요. 수학책에는. 그 법선은 접선의 수직이다 이런 책도 있던데 그 책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종이를 배려요? 법선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법선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아니에요.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법선은 그중에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정의 하나라도 전체 안 빠뜨리면 안 된다. 그 법선이라는 것은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그게 법선 공부예요. 접선을 공부한 다음에 이 접선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극대역수라는 거고요. 극대역수. 그 다음에 최대최소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최대최소라는 것이 맨날 들어보던 최대최소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극대역수의 연장이에요. 즉 최대최소 문제를 다루는데 극대역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목만 불려놓은 거지 이것도 극대역수라고. 사실 제가 전문이 이거예요. 좋아, 다른 건 좀 자신이 없어요. 그 다음 최대최소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의 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방정식, 부등식의 응용이 뭐냐? 방정식의 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별을 한단 말이 있잖아요. 판별한다. 그럼 근을 판별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근을 판별한다는 건 뭘 구별하는 거예요? 뭐를 근을 판별한다 그래요? 판별은 판단해서 구별한다는 얘기인데 뭐를 판단해서 구별한다는 얘기야? 근이 실수냐 허수냐를 구별하는 걸 판별이라고 그래요. 근이 실수냐 허수냐. 실수면 근이 실수일 때 같냐 다르냐 이런 것들을 뭐 같으냐 다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구별하는 걸 근의 판별이라고 그래. 되겠어요? 근이 실수냐 허수냐 여부 또 실수일 때 근이 같냐 다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을 근의 판별이라고 그래요. 근의 분리란 말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에는 안 들어있지만 응용돼서 수학 1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10-나 함수편에 나온 얘기야. 근의 분리는 뭐냐면 근은 어차피 다 실수해야 돼. 실수인 상태에서 이 근이 존재하는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도록이라든지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도록이라든지 두 근이 모두 1과 3 사이에 있도록이라든지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뭐 0 사이에 있도록이라든지 이렇게 근이 존재하는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것을 근의 분리라고 그래. 그런데 근이 그러면 크다 작다 이렇게 딸 수 있어야 되잖아. 크다 작다 딸 수 있으려면 그건 실수일 때 가능해. 그게 실수의 정의잖아요. 실수가 바로 크다 작다를 따질 수 있는 수가 실수라고. 그러니까 실근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근이 어느 범위에 놀아야 되느냐 그거를 근의 분리라고 그래요. 10-나 함수편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학 1에서는 안 나옵니까? 수학 1에서는 바로 극대역수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3차 함수의 극대역수가 모두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극대역과 구속값 모두 같도록 해라. 그게 바로 근의 분리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역시 또 우리가 할 수 없이 10-나에서 함수에서 근의 분리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날라다녀야지. 그리고 촌스럽게 또 뭐 그래프 그리면서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한 걸로 딱 끝내야 된다. 이 개관을 먼저 알아야 된다. 모르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도록 이라 했다면 3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되고 꼭지점에서 3보다 크고 판피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도록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되고요. 꼭지점에서 1보다 작고 판피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두 근이 모두 1과 3 사이에 있도록 이라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꼭지점에서 1과 3 사이에 판피시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한 근은 3과 4 사이에 있도록 이라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됩니다. 판피시 꼭지점에서 따지지 않는다 이게. 두 근중에서 한 근만 1과 3 사이에 있도록 해라. 1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곱해서 0보다 작으면 돼요.
꽤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그런 정도가 돼야 다음 2차 방식, 다음 3차 함수가 있는데, 극대값을 모두 마이너스로 해서 갖도록 해라. 그게 바로 근의 분리 문제라고 다. 그때 가서 미리 좀 연습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만만치 않다는 게 그런 뜻이야. 미분이 쉽고 어렵고 문제가 나온 문제를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방정식의 응용은 뭐냐? 바로 3차 방식의 근을 판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죠? 2차 방식은 판별식이 되잖아. 3차 방식의 근을 판별하려면 극대역수를 이용해야 되는 거야. 결국 얘도 극대역수 같은 자락이에요. 또 부등식이란 건 뭐냐?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도록 해라.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 10-나에서 함수편에서 항상 2차식이 값이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x축에 붕 떠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x축과 안 만나 x절편이 없어. x절편이 없다는 것을 10-나에서는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그런데 부등식에서 4차식이 항상 0보다 크도록 해라. 그러면 4차식에 대한 판별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극대역수를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극대역수를 이용하기 전에 원래 최대최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최대최소를 갖다 이용하기 위해서 극대역수를 또 해야 된다 이게. 방정식의 부등식의 응용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또는 3차식이 항상 0보다 크도록 해라. 그건 불가능하지만 뭐 특정한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도록 해라. 이런 것들은 그래프가 y값이 0보다 크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 x 위에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최소를 이용하게 돼. 최대최소를 이용하는데 극대역수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3차 함수, 4차 함수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속도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속도라는 게 뭐냐? 도는 정도야, 정도. 속도. 속도는 일종의 여기에서 다루는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그 변화율은 시간이 얼만큼 변할 때 그 사람의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 그 비율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챙길 수 있다고. 나중에 속도, 속력도 확실히 구별해야 되겠지만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초 줬는데 한 놈은 그 있었던 장소 변화가 100m가 생겼고 한 놈은 300m가 생겼다. 똑같이 1초 탁 했는데 한 명은 100m 달리고 한 명은 300m 달렸다. 그럼 더 많이 달렸다는 건 그만큼 빨리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정도를 따져주는 것이 바로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일정한 1시간이면 1시간이 꽤 많은 기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에 대해서 따져주는 게 평균 변화율. 여기서 이제 나중에 평균 뭐 속도, 평균 속력 이런 개념이에요. 속도, 속력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가속도라는 거 있다. 가속도는 또 속도의 변화율이야. 그런 것들은 미분을 하면서 어차피 미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미분 덩어리가 구성이 돼 있고. 됐어요? 이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적어도 한 3문제에서 4문제 나올 수 있다. 그럼 3문제, 4문제 나오면 어디서 나오느냐? 콜쿠로 나오겠지. 알겠어요? 다른 배로 다 열심히 하는.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요. 너무 여러분이 정의를 공부하다 보니까 지겹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그래프 이런 거 그래놓고 막 선이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진짜 공부하기 싫어. 그 다음에 순간변환의 정의를 보면 어떤 책은 x가 a에 가까울 때, 어떨 때는 h가 0에 가까울 때, 어떤 책은 델타 x가 0에 가까울 때, 뭐 어떤 책은 a 플러스 델타 x, 어떤 책은 뭐 복잡하잖아요. x1 플러스 델타 x, 뭐 또 x 플러스 h,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머리가 터져요. 머리 터지는 게 뭐라고? 화성침공. 알겠어요? 좋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자 이제 개관 다 끝났다. 미분을 잘하잖아요. 그럼 적분에서 절반은 먹고 들어가요. 적분은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무슨 얘기 있어요? 미분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면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미분이니까 미분은 방법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함수칸을 하다가 지금 생각보다 좀 빨리 넘어갔죠. 미분으로.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함수칸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 이 부분에도 들어있어요. 이 변화율과 도함수에서 정의에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냥 함수의 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0분의 0꼴 문제예요. 우리 0분의 0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요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매번 정의를 이용해서만 푸느냐 그게 아니라 정의를 이용해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순서를 바꿔서 미분하는 방법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로피탈 정리를 가지고 이 정의를 모르고도 풀 수 있는 많은 문제 90%예요. 90%는 그냥 딱 로피탈 정리 하나 미분하는 방법 가지고 다 풀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미분하는 실력은 겸손치 않은 미분이었기 때문에 큰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거야. 딱 안 나올 문제까지만 할 수 있고 알겠어요? 나오는 문제부터 막힌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것만 못하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극대역수라는 거 있죠. 극대역수가 알고 봤더니 끝에 다 연결돼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극대역수를 잘못 배우면 이 전체가 다 복잡해져요. 왜? 증감표라는 걸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게 닭장처럼 생긴 게. 무슨 얘기세요?
증간표를 이용할 문제가 수 2 미분에는 한 문제도 없어요. 증간표는 그래봐라. 그리는 거 시간 봐.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누가 부르면 잠깐 쉬었다가 8초, 9초, 10초. 화살표 올리고 내리고 증가, 감소, fx, f라면. 그리는 데만 30초 이상 걸려요. 그것도 이쁘게 그리면 40초 잡아야 돼. 증간표가 수학 2 현재 문제에서는 단 한 문제도 없다 이거야. 그럼 증간표를 꼭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미적분학을 선택했을 때 일부 문제예요. 그건 여우처럼 또 우리가 증간표로 풀어요. 그러나 앞으로 수학 1을 공부할 때는 증간표를 써야 한다. 여기서 증간표를 안 쓰면 시간 전략되는데 여기서만 전략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전략이 되지. 무슨 알겠지?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써야 되니까. 그 증간표를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5분만 투자하면 돼요. 약간 과장됐어. 10분. 알겠어요? 10분 딱 투자하면 증간표는 다 저게 사라질 수 있다. 무슨 알겠죠?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하고 어디 가서 미분 못한다는 얘기 않고 어디 가서 뭐 다른 건 자신이 없어도 미분은 내가 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미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됐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시간 또 땡겨먹은 것 같죠? 너 지금 그랬다고 생각했니?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는 사람끼리. 여기 봐. 동네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 여기 봐. 자, 미분 출발합니다. 미분은 국어 선생님들은 미분은 쌀가루 그러겠죠. 쌀미자 가루분자가 적분 빨간 가루 이럴 텐데 미분은 잘게 쪼갠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얘기해요. 뭐라고요? 잘게 쪼갠다. 잘게 쪼개면요 차원이 하나씩 낮아져요. 차원이 낮아진다. 차원이라는 게 많이 들어보셨죠? 디멘션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차원이란 말이 있어. 4차원의 세계,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뭐 되게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막 4차원의 세계, 누가 이러잖아. 차원이라는 것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나갈 수 있는데요. 그 차원은 축의 수하고 일치하거든요. 1차원의 세계는 선의 세계예요. 선의 세계에서는 어떤 좌표를 표시하려면 좌표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게 2야, 2. 수직선에서. 이런 선의 세계가 1차원의 세계예요. 됐어요? 선이 쭉 모이면 면을 형성해요. 면이 형성됐을 때는 어떤 점의 위치를 표시할 때 좌표 하나 갖고 안 되죠. 그 점에 여기 X축이고 Y축이다 그러면 이 점의 위치를 표시하려면 그 점에 X좌표, Y좌표 두 개가 필요해요. 수직선은 좌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면의 세계가 2차원의 세계인데 이 면이라는 것은 가느다란 선들을 갖다가 쫙 연결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되겠어요? 종이 같은 세계죠. 종이. 그럼 3차원의 세계는 축이 몇 개 필요하겠어요? 바로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3차원 공간이죠. 나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 얘기 다 해준다. 여기 봐. 저도 오기 싫어요, 지금. 아주. 배고파 미치겠어, 여기 봐. 어제 체해서 못 먹고 오늘 바빠서 못 먹고.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봐. 이틀 동안 못 먹었네. 자, 그러면은 3차원 세계는 공간의 세계라고. 그 축이 몇 개 필요해요? 3개. 우리 공간대원 공부하니까. 공간대원 공부한다. 그럼 제가 이제 3차원 세계에서는 공간의 세계니까 3차원 상에 존재하는 점을 표시하려면은 좌표가 3개 필요해요. 얘 지금 이 점 있잖아요. 이 공간에 이 3차원 세계잖아. 배고프니까 백묵도 떨어진 거 봐요. 교실마다 다. 여기 봐. 이메일 보내지 마세요. 또 밥 먹고 진짜 힘내세요. 이러면서. 여기 봐요. 아주 더 얄미워. 바빠 죽겠는데. 여기 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점은 3차원 공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를 표시하려면 적어도 이 점에서 벽까지, 이 점에서 칠판까지, 그리고 이 점에서 바닥까지. 그냥 일부러 떨어뜨린 거야, 바닥까지. 그래서 X축, Y축, Z축 세 축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공간보다 더 큰 차원은 없잖아요. 그걸 옛날에 하여튼 쓸데없는 아저씨가 또 시간축을 꽂아놓은 거야. 이 공간에다가. 그게 축이 하나 더 생기죠. 그게 타임축이라는 거예요. 시간축을 하나 꽂아가지고. 시간축이니까 그나마 지도축이라고 양도 있고 음도 있을 거야. 양수, 음수. 그래서 공간이 과거로 가면, 옛날 우리가 백제시대에 가갖고 얘기하기도 하고, 미래로 가갖고 거지되기도 하고, 알겠어요? 아는 게 있어야 미래 가면. 그래서 이게 시간 막 해서 이렇게 비슷속도 이상으로 가면 무슨 시간을 거슬려서 미래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애들 전부 거짓말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애들 막 꿈만 키우고, 난 우주기사가 되겠다 그러고, 은하철도가 나오고,
은하철도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돌아다니면? 그렇지만 뭐 은하철도 막 하고. 봐, 집중. 그러면은 네 번째 축이 시간축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을 이동한다. 공간 이동이 아니라. 그래서 차원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별로면 또 다른 축을 또 만들 수 있게 별걸 다 해서. 그래서 축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입체 영화, 어떤 사진을 봤을 때 입체 사진이 있죠. 또 어떤 일반 보통 사진은 평면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도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저 촬영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경우도 보면은 어떨 때 3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무슨 생각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컴퓨터 뭐 애니메이션 관심 있으면 또 무슨 뭐 이렇게 그래픽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3D, 뭐 2D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안 들어봤다고? 아니 뭐 그런 얘기 있잖아. 그 D가 디멘션, 차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D라는 것은 뭐예요? 입체죠. 그래픽이라도 3D 같으면 입체 그래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쫙 종이에 붙여놓은 게 아니라 마치 서 있는 듯한, 알겠어요? 어떤 소위 원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그래픽이 비록 종이에서도 3D 그 그래픽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갑자기 왜 얘기를 했느냐? 미분은 계속 잘게 쪼개잖아요. 잘게 쪼개면 차원이 하나씩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나무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를 종이처럼 얇게 썬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얇게 종이처럼 얇게 그게 미분이야. 종이처럼 얇게 쓰니까 입체가 평면화되는 거예요. 또 칼국수 만들어 본 적도 없겠지만 칼국수 판을 만들었다. 칼국수판 이렇게 밀어가지고 밀어서 이제 판이면 이게 평면이잖아요. 그걸 칼국수란 게 선처럼 쓴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무식하게 이렇게 두껍게 썰어봐. 어떻게 먹냐고 숟가락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선처럼 쓴다. 그래서 그걸 선처럼 쓴다. 아주 잘게 쓴다. 잘게 쓴다가 미분이야. 그러니까 평면의 세계가 선의 세계로 바뀌는 거죠. 지금 됐어요? 미분하면 차수가 낮아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일단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여기 봐.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다. 약간 미안하지만 시간 채우기 위해서. 여기 봐. 자, 공부하기 싫으니까 여기 봐. 그러면 미분을 하면 차수가 하나씩 어떻게 된다고? 낮아져. 지금부터는 딱 이제 무조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만약 x의 3승을 미분한다. x 3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미분한다는 것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항상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이건 x가 변수다.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야. 근데 보니까 문자는 x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하는 대신에 그냥 우리가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분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변수를 밝혀서 미분할 때는 앞에다가 ddx라고 써요. ddx라는 것은 다음에 나온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ddx. ddx. 물론 촌에서는 dx분의 d 그런데 그거 아니다. 반드시 위에서 밑으로 내려 긁어야 돼요. 알겠어요? ddx라는 것은 다음 식을 x에 관하여 미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수학적인데 뭐 dx나 d나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 거 그런 거하고 똑같아. 뭐 영어 같은 거 번역할 때 그 사람은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이래야 번역이 자연스럽지. 그 사람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 자라고 있었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ddx다. 그 다음에 이게 x 3승을 x에서 미분. 이건 나중에 자세히 다시 얘기해야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 여기 x 3승을 미분한다. 보통 변수의 구별이 없을 때는 프라임을 붙이는 거예요. 프라임. 따라하세요. 프라임. 그럼 x 3승을 미분하자. 그럼 차수가 하나 낮아진다 그랬지? 낮아지는데 낮아지기 전에 여기 지수를 전체 곱하게 돼 있어요. 되겠어요? 그 전체 곱하니까 3을 곱한다는 얘기지. 지금 일부 학생, 이런 학생이 있을까? 선생님 3x제곱 알고 있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난 뒤에 꽉 끼고 있는데. 내 좋은 사람 알겠지?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러니까 이게 3이 내려오고 x. 그 다음에 여기서 1이 빠져서 이렇게 돼. 무조건 1을 뺀다. 이건 할 수 있겠어요? 미분? 미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어머 저 방심. 어이구 저 방심. 어머 저 방심 봐가지고. 자 x의 5승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x의 4승. x 15승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겠지? 좋아. 그래서 잘 봐야 될걸? 그렇기 때문에 루트 x를 미분하면 루트 x는 우리가 지수 수학이를 지수시간 공부했지. 루트는 몇 승이에요? 2가 있고 1이 있으니까 몇 승이에요? 이걸 미분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걸 미분하니까 2분의 1이 나오고 x에 여기서 1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는 것은 2분의 1승의 역수잖아 이게. 지수의 부가 바뀌면 역수가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건 알고 봤더니 2분의 1 이건 알고 봤더니 2분의 1이 나오고 곱하기 x의 2분의 1승분의 1이나 마찬가지다. 2분의 1승은 다시 루트가 돼. 알고 봤더니 2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루트 x를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 된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외워. 그러나 수학 이 시간에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미적분학에는 무조건 외워야 돼. 미적분학 가면요. 지금 이게 이렇게 과정이 아니라 루트 x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잖아요. 됐어요? 나중에 가면요. 뭐 3승 루트 x 미분 그럼 3 곱하기 3승 루트 x 제곱분의 1 4승 루트 x 미분 4 곱하기 4승 루트 x 3승분의 1 바로 슝슝슝슝 나와야 돼. n승 루트 x 미분 n 곱하기 n승 루트 x n-1승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요. 그래야 비로소 너는 x n승을 미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뭐 x 3승 미분하면 얼마냐 그럼 3x 제곱요. 그리고 나는 이 문제 나오면 잠깐만요. 이거 뭘 잠깐이야. 그러니까 지수의 양수 음수도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 x의 마이너스 5승을 미분하라. 할 수 있겠지? 지금 얘기했잖아. 지수가 마이너스 5야. 미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5, x에 1을 빼니까 마이너스 6승. 무슨 얘기 있어요? 이건 결국 알고 왔더니 x의 마이너스 6승은 x 6승분의 1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5를 곱하니까 이렇게 미분이 되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그다지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방심은 안 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하면 x분의 1도 미분할 수 있는 거죠. x분의 1 미분 x의 역수니까 x의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라는 얘기죠. 미분하면 이게 마이너스를 앞으니까 마이너스 x에 1이 빠지니까 마이너스 2승이 되겠지. 그래서 처리하고 나면 이거는 x의 마이너스 2승은 x제곱의 역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거다 이제.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어요? 3분요? 30분 남았어요? 30분 됐어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네. 좋아요. 미분은 막 끝내겠어요 지금.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 봐라. 그 다음에 5x의 3승을 미분하려고 그래요. x에 대해서. 전화 받지 그러니? 5x 3승을 미분하라. 그때 따라하세요. 상수, 변수, 상수, 변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진짜 여기까지만 하고 가도 돼. 그 대성공이다 그럼. 지금 일부 선생님들도 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일부 선생님 들으시면 그럴 거예요. 저렇게 강의를 시원찮게 갖고 저 애들은 도대체 뭘 아무것도 모르고 듣나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빵도 사줘도 애들이 별로 안 오던데 폴 선생은 제주도 좋다. 자, 이거 봐. 5x 3승 미분이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딱 멈춰서 이제 다 사진 찍었어요. 폴 수학. 이 미분하면 누가 참 저 아저씨 참 15x 제곱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상수, 변수, 상수, 변수. 상수와 변수를 곱한 거를 미분할 때는요 변수만 미분하는 거예요. 상수는 나중에 다소곳이 곱해주는 거야. 무슨 말 있어요? 그럼 x 3승 미분하면 얼마예요? 3x 제곱. 3x 제곱에다가 나중에 5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3x 제곱에다가 5를 곱하니까 15x 제곱이 결국 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여기 3 어차피 내려올 텐데 5가 있으니까 부딪혀갖고 15가 되고 2를 빼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건 좋아. 이거는 편법이야. 내가 하는 게 편법이 아니라고. 편법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평상시는 그렇게 해야지. 원리는 아까 알아야 되는데 원리는 뭐예요? 상수. 따라서요. 상수. 변수. 상수와 변수를 곱한 거를 미분할 때는 변수만 미분하게 돼 있어요. 변수만 미분하고 상수는 곱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곱하고 1을 빼주는 거겠죠. 그러나 명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묻겠어요. 그럼 상수 변수는 아시죠? 뭐가 상수인지는 아세요? 지금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상수 변수가 파악된다는 것만 갖고도 미분적분은 실력이 무서워져요. 자, 내가 다 진지하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상수와 시간 남아서 지금 자꾸 오는 거 아니다 이거. 상수와 변수를 곱한 거를 미분할 때는 너무 대답했더니 입이 아파요? 자, 여기 봐. 상수와 변수를 곱한 거를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변수만 미분한 다음 상수를 곱한다. 한 번 더. 어떻게 한다? 그게 변수 곱한 거 미분한 거하고 다르다. 변수 곱한 거 미분한 거 우리가 많이 얘기 들었지? 변수 곱한 거 미분할 때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하기야. 그거는 변수와 변수를 곱할 때야. 상수와 변수를 곱할 때는 변수만 미분한 다음에 상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되겠어요? 출발할까요? 좋아요. 자, 지금부터 상수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준비.
F1, F-1, F0, F4 이런 것들은 모두 상수입니다. 왜? fx가 뭔지 알 필요가 없지. 거기다 x는 2를 집어넣었으니까 어떤 값이 나왔을 거 아니야. 상수는 값 아니에요? 2를 집어넣은가 마이너스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앞에 함수가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면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상수. 결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상수일 때는 함수 값도 상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fx는 상수예요, 아니에요? 몰라요. 이거는 내 얘기 잘 들어라. 그거 내 넘어갈 줄 알았다니까. 문제가 봤더니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잘 봐. h가 0에 가까워지면 h가 0에 가까워지고 x는 가만히 있는 거야. 왜 x라고? h가 0에 가까워지면 가만히 있는 거야. 바로 x 상수지. 이게 상수면 이 결과도 뭐예요? 상수.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상수는 미분하면 0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미분하면 날아가는 거야.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해갖고 틀리고. 지금 무슨 얘기 알겠어요? 믿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f하고 어떤 함수 안에 어떤 상수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돼요? 상수. 결과는 상수다. 그렇게 되겠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다음, 이왕 얘기, 아까 하나 빼먹었구나. 그러면은, 5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5x는 변수 상수지. 그때는 변수만 미분하면 상수 곱한다 했지. 그럼 x는 미분하면 1이 나와요. 그죠? 왜냐면 이게 x는 미분하면 1이 앞으로 오고 이게 1을 빼니까 0승 이렇게 되잖아. 근데 모든 수형성 얼마입니까? 1.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결국 이게 미분하면 1이니까 1에다 5를 곱하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5. 명심하세요. 이게 지금 x항이죠. x항은 미분하면 개수만 남는다.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x항은 미분하면 개수만 남는다. x항은 미분하면 개수만 남는다. x항은 미분하면 개수만 남는다. x항은 미분하면 개수만 남는다. x항을 미분하면 개수만 남는다. 근데 우리가 또 개수를 알아야지. 기초가 부족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뭐가 개수예요? 어떤 항에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x 로그 2가 된다. 이거는 x항이죠. 변수는 이거, 개수는 나머지 부분이죠. 됐어요? 로그라든지 삼각함수, 삼각비 같은 경우는 개수를 앞에 쓰다 보면 혼돈을 하기 때문에 개수를 뒤로 빼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 미분하면 3 로그 2가 되겠죠. x항은 미분하면 개수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x항은 미분하면 개수만 남는다. 되겠어요? 마지막. 상수항은 미분하면 어떻게? 상수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보세요. 상수. 3이요? 배고파요? 3. 3을 미분하려고 그래요. 3을 미분한다는 것은 3x 0승을 미분하는 거랑 똑같죠. 모든 수형성은 1이라며. 그 앞에 상수가 뭐가 되든 관계없이 이 0이 개수가 앞으로 오면 무조건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돼요. 되겠어요? 설명 끝났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어요. x항은 미분하면 뭐가 남아요? 개수만 남아요. 개수는 뭐예요? 그 항에서 변수를 제한 나머지 부분.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변수가 뭔지를 알아야 개수를 찾을 수 있지. 그럼 변수가 극한에서는 h가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h만 변수야. 지금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여기에 뭐 3hx제곱 있다. 그럼 이게 2차가 아니지. h가 변수니까 몇 차항이에요? 1차항. 개수는 뭐예요? 3x제곱. 이걸 h에서 미분하면 3x제곱. 1차항 미분하면 개수만 남다 있으니까. 놓치면 땡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h란 말이 원래 이놈이 나올 놈이 아닌데 되게 많이 나온다 이게. 또 h가 뭐 좀 하여튼 유행이 바뀌어갖고 뭐 p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h가 나오잖아요. h라는 변수는 미량, 소량, 아주 극소량을 표현하는 변수예요. h 변수라 그래. h 파라미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h 변수. h 변수 소량을 나타내. 근데 왜 이게 갑자기 나왔냐? 원래 이건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델타 x인데요. 델타 x를 우리가 치려면 어때요? 델타를 어떻게 찾니? 귀찮잖아. 그래서 이 델타 x에 해당되는 뭔가를 좀 애칭이 없을까 발견된 게 h예요. 어차피 0에 가까울 놈 같으면 그냥 h로 쓰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분 문제 풀다 보면 이놈도 h, 저놈도 3h, 여기도 2h, 마이너스 h 막 나오는데 h가 바로 델타 x의 애칭입니다. h 쓰기 쉽잖아요. 됐어요? 그래. 이제 설명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집에 가자 이제 가. 자, 미분해서 상수와 변수를 곱한 걸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변수만 미분하는 상수는 다소곳이 곱한다. 되겠어요? 다소곳이 곱한다. 그 다음에 상수, f 함수 같은 데 안에 상수가 들어있으면 결과는 뭐가 된다? 상수.
그 다음에 함부로 문자를 변수 시켜보지 마라. 극한 문제 풀다 보면 항상 변수는 지정이 돼 있다. 리미트에서는 뭐냐? 리미트 밑에를 봐라 이게. 그래서 과거에 언세대학교 어떤 문제에서 보통 책에는 전부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언세대학교 어떤 해에서 본고사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아, 통쾌해야 돼. 물론 내가 성격이 나쁜 놈이지. 왜냐하면 계속 본고사 시간에 이런 걸 강조를 했거든요. 남들은 대충 하지만 우리는 진짜 막 집요하게 따라해라 A, 따라해라 A. 이게 두 개 차이가 뭐냐? X가 A에 가까워진다. 자, 잘 봐. X가 1에 가까워진다. 그럼 X가 변수지. X가 A에 가까워진다. A는 가만히 있어. X가 가까워지는 거야. X가 변수. 여기도 뭐가 변수예요? A가 변수야. X는 뭐예요? 상수.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fx는 상수예요. 미분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문제 하나?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이걸 조심 안 하니까, 왕복 우주선 만들었는데 안 온다, 이거야. 알겠어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품에 안기는. 자, 집중. 변수하고 상수를 미분했다. 어떻게 한다? 변수와 미분 상수 곱한다. 정식 바짝 차리게 됐지? 그래서 귀엽잖아. 이런 거 봐라. 그러니까 x3승 f1을 갖다 미분하시오. 그러면 3x의 제곱 f1이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 이거 미분하라니까. 난 하면 돼. 두 개 곱한 거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울고 막 머리 흔들고. 자, 이거 뭐예요? 변수. 이거 뭐예요? 상수. 변수 상수 곱한 거는 얘만 미분하면 되니까 이렇게 상수 곱해주면 된다. 그럼 여러분 뭐 보통 귀여운 학생들이 아니니까 3x f0를 갖다 미분하라. 귀엽지? 뭐예요? 3f0. x항은 미분하면 개수만 남는다 했으니까. 됐을 텐데 무슨 알겠죠? 좋아. 따라서 x f0를 미분한다. 얼마예요? f0.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은 fx를 미분한다. 얼마예요? 모른다 그랬지. 변수 지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x가 변수면 이건 x에 관한 식이지. x에 관한 식을 미분했다는 것을 여기에 프라임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 5분 남았다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봐. 이거는 x가 만약 변수면 x에 관한 식으로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때는 f 프라임 x예요. 되겠죠? 정찰이고. 그런데 만약에 x가 상수라면 이 전체도 상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되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선생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되나요? 그럼요. 문제가 다 그런 걸요. 문제가 다 그래. 그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틀리면 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요. 집중. 근데 변수하고 상수를 곱할 때 미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변수만 미분하고 상수는 곱한다. 되겠죠? 상수항만 돼 있을 때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죠. x항은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개수만 남아요. 어떻게 거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fx를 미분하면 이걸 x에 관하여 미분한다. 근데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왜 함수 fx 그러면 함수 fx는 x가 변수란 뜻이지. 함수 fx 그러면 x가 변수란 뜻이다. 미분하면 프라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f 프라임 x예요. 발음이 좀 거지 같아요. f에는 푸 해야 되죠. 푸. 여기는 p니까 푸 해야 되지. 안 보면 이러고 하세요. 알겠어요? f 프라임 x.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f 프라임 x인데 이거는 fx를 미분한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f1에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아주 나쁜 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걔를 죽일 텐데 표현이 좀 그래. 걔한테 미안하다 그 다음에 죽인 거하고 죽인 다음에 미안하다 하고 엄청난 차이지. 무시 안 있어요? 그럼 죽은 놈이 사과 받고 죽었냐? 다 죽어갖고 딴 데 가고 있는데 막 불러갖고 이게 아니야. 이게 지금 그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를 비슷하게 생각해요. 전혀 달라요. 순서 잘 봐요. 얘는 f에다가 2를 대입한 다음에 미분한 거예요. 그럼 f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이미 상수로 바뀌었죠. 미분하니까 0. 무슨 얘기 있어요? 얘는 f를 미분한 다음 x에다가 대입한 거예요. 2를. 그러니까 fx를 미분한 다음 x에 2를 집어넣은 거라고. 두 개 구별할 수 있겠어요? 되겠죠? 좋아.
집에 간다. 야, 진짜 가야 돼. 어머, 밖에 사람들 기다리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드디어 갑니다. 뭐 하나 마지막 끝나면서 좀 확실히 좀 외울 게 하나 없나? 지금 진짜 그건 되겠어요? 돼야 돼요. 지금 오늘까지 설명한 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건 진짜 복습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이거 두 번째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뭐 요 정도면 아마 대충 웬만큼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참겠어요. 참습니다. 참는데 제가 지금 방금 미분법 몇 개 설명했죠. 여기에다가 합성함수 미분법 알면 날아다닐 수 있어요. 접선방식 앞에까지 문제 풀만한 게 없어 실제로. 금방만 감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공부하세요. 무슨 양 있죠? 여기까지. 다음부터 열심히 하죠.